반갑습니다. 직선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교재 283페이지에 있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그 개념은 요건데 그거에 관련된 내용, 삼각형의 넓이랑 조금 약간 이제 심화적인 부분, 자치의 방정식까지 한번 다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볼 건데요. 여러분들 이거는요 그냥 단순 공식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여러분들 이걸 확실하게 외워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쌤이 일단 적어 보도록 할게요. 점 A가 있습니다. x1, y1 여기 점을 여기다 찍을게요. 됐지? 요 점이 있고 직선이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는 직선이 있다 라고 칩시다. 이때 이 점 A로부터 여기 있는 이 직선 사이까지 거리가 얼마냐를 구하는 공식인데요. 거리를 재려면 당연히 이렇게 수선의 발 내려서 요 길이가 거리가 되겠죠? 자, 그거 구하는 공식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거리 T는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자, X랑 Y의 개수의 제곱을 적어줍니다. 그 다음에 위에는 절대값을 쳐주시고요. 자, x의 개수 a랑 여기 있는 점 x 좌표를 곱해줘요. 더하기 y의 개수 b랑 점 y 좌표를 곱해줍니다. b, y1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수항까지 더해주시면 이게 바로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이 되겠습니다. 자, 처음 보는 학생들은 이게 저거 어떻게 외우지? 라고 생각을 할 건데 여러분들 뭐 근해 공식 같은 것도 잘 외우고 왔지 않습니까? 그치? 자, 요 정도 충분히 외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한번 째려봐 주시고요. D는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X랑 Y의 개수의 제곱의 합 적어주시고요. 위에는 절대값입니다. 거리이기 때문에 양수값이 무조건 나와야 되겠죠? 자, x의 개수랑 x 좌표, y의 개수랑 y 좌표 상수항 더해서 봐주시면 되겠어요. 자, 일반적으로 이제 쌤이 뭐 다른 것들은 이제 증명은 많이 해주잖아요. 그쵸? 근데 이거는 그냥 넘어가셔도 돼요. 그러니까 그 증명하는 과정들이 딱히 문제에 적용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래서 전혀 필요 없으니까 여러분들 막 그 밑에 있는 우와 이렇게 어렵게 보이는 거구나 자, 볼 필요 없어요. 알겠지? 우리는 딱 공식 하나만 암기하고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거 알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뭐 원점과 직선 사이 거리도 나와 있는데 원점은 그냥 여기 00 집어넣으면 되기 때문에 뭐 크게 어렵지 않게 보여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간단한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예를 들 건데 1,7과 3x 플러스 4y 마이너스 3은 0 사이의 거리를 한번 구해볼게요. 그리고 중요한 것 하나. 거리 재려면 무조건 방정식이 일반형으로 적혀져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표준형으로 적어놓고 문제 푸는 거 아니에요. 오케이? 자, 갑니다. 그러면 거리 T는 거리 D. 보통 이제 거리를 D라고 적어요. 루트 x제곱의 개수 뭐래? x의 개수를 제곱한다. y의 개수를 제곱한다. 16. 나중에 잘하면 여러분들 이거 3, 4, 5 바로 적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긴 절대값 씌울 건데 자, x좌표랑 x의 개수를 곱해. 3. 됐니? y좌표랑 y의 개수를 곱해요. 플러스 얼마? 28. 그리고 뒤에는 상수항 그대로 더해주는 거야. 음수면 마이너스 줘서 계산을 합니다. 마무리 해주면 분모는 5고요. 28 이런 식으로 이제 구해낼 수가 있는 거야. 되겠니? 자, 그러면 이 이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라는 걸 이용해서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도 잴 수가 있어요. 자, 평행한 두 직선 사이 거리. 평행한 두 직선을 쌤이 이렇게 이제 나타내봤어. 얘랑 얘 사이 거리를 잰다는 건 요 한 점으로부터 여기 수직이 되도록 둘 다 수직이 되도록 하는 이 선이 있겠죠? 이 선의 길이가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가 되는데 평행하지 않으면 거리를 잴 수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어요.
그럼 쌤 얘는 어떻게 합니까? 얘는 이렇게 가는 거야. 그냥 간단하게 정말 예를 들어서 y는 x 플러스 1, y는 x 플러스 7이 있다라고 치면은 여기 위에 있는 한 점을 여러분들이 임의로 잡아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제일 쉬운 점을 잡아주면 돼요. 0이 제일 쉽지, 그치? x에다가 0을 넣으면 y 값에는 얼마가 나오니? 1이 나와. 그러니까 여기 한 점을 그냥 0,1 여러분들 제일 쉬운 점으로 잡아주세요. 그리고 요 0,1과 이 직선 있죠. 이 직선 사이에 뭘 재어주면 되냐면 거리를 재어주면 그게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는 방법이 됩니다. 아시겠죠? 뭐 크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냥 여기 있는 이 내용을 그대로 적용해서 알아보는 과정이죠. 한 점을 잡고 거리 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여러분들 교재 283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의 전부예요. 그리고 개념 이제 끝인데, 이 전교육 과정에 이제 개념 원리에는 이제 삼각형의 넓이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이제 다루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필수 예제 쪽으로 조금 넘어갔고요. 그거를 쌤이 하기 전에 좀 미리 한번 다뤄드리도록 할게요. 자, 삼각형의 넓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갑자기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냐? 왜? 자,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흘러가요. 좌표 평면에서 점 3개를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을 줍니다. 그러니까 즉 여기 3점의 좌표가 나와 있다라는 거야. 그랬을 때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는 문제가 나와. 갑자기 이걸 배우고 왜 이거의 넓이를 구하냐? 자, 이런 식으로 갈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직선의 방정식을 배웠고요. 그리고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걸 배웠죠. 자, 삼각형의 넓이 구하려면 뭐랑 뭐가 필요합니까? 밑변이랑 높이가 필요해. 지금 이 점의 좌표가 다 나와 있다라는 가정하에 여기 있는 이 길이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점과 점 사이 거리 구하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밑변을 얘라고 쳤을 때 높이에 해당하는 이 빨간색 길이만 구해주면 되겠네? 근데 걔를 어떻게 구할 거냐면요. 잘 봐. 이 빨간색 길이는 여기 있는 이 점과 요 두 점을 지나는 직선 사이의 뭐야? 거리인 거야. 됐니? 다시 한번. 여기 있는 이 점과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 사이에 뭐라고? 거리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구할 수 있어, 없어? 있는 거야. 일단 조금 귀찮긴 귀찮죠. 왜냐면 이 직선의 방정식도 구해야 되기 때문에. 됐지? 근데 뭐 구해가지고 계산은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이따가 실질적으로 필수 예제 가서 쌤이 보여드릴 테니까요. 그때 가서 한번 좀 연습을 해볼 거고, 자, 쌤이 이제 두 가지 방법을 더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넓이 구하는 두 가지 방법. 두 가지 방법인데 얘는 공식입니다. 공식. 근데 쌤이 추천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알고 있으면요. 굉장히 뭔가 문제 풀 때 도움도 많이 되고 자주 또 쓰게 될 거고 할 거니까 자, 믿고 써주시면 되겠어요. 자, 좌표 평면에서 무조건 성립하는 건데 0,0과 원점과 두 점이 있어. x1, y1. b라는 점은 x2, y2. 이렇게 있다라고 합시다. 자, 이때 삼각형 OAB의 넓이. 됐니? 넓이라고 합시다. 넓이 구하는 공식이 2분의 1. 자, 삼각형 하면 2분의 1 빼면 섭섭하지? 자, 이렇게 주고 절대값. 됐어? 그러고 나서 x1, y2 빼기 x2, y1. 요게 이제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어떤 공식, 다른 공식을 갖다가 이제 조금 유도해가지고 바꿔가지고 이제 끌어온 공식인데 한 점이 무조건 원점이어야 가능한 거야. 알겠니? 자, 그때 쌤, 이 공식 외우기 너무 외운데요. 쉬는데요. 어려워요. 아니야, 잘 봐. 지금 여기 적혀 있는 게 헷갈릴 수 있는데 이게 뭐냐면 약간 이런 식으로 외우면 돼. 바깥쪽에 있는 외항끼리 곱하고 안쪽에 있는 내항끼리 곱한다라는. 뭐 비례식 나오면 외항의 곱과 내항의 곱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 뭐 그거랑 연관성은 없지만 이런 식으로 외우라는 거야. 점을 두 개 냅뒀을 때 밖에 있는 것끼리 곱하고 안에 있는 것끼리 곱한 것의 차라고 차.
그러니까 차고 절대값이 씌워있기 때문에 이거 두 개가 바뀌어도 상관없어. 그러니까 4 빼기 2의 절대값이나 2 빼기 4의 절대값이나 뭐 합니까? 같잖아. 아시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뭐 그거에 신경 쓰지 말고 외항, 내항의 차라고 생각을 해서 공식을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요거는 이따가 필기를 여러분들 꼭 해볼 거고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이제 쓰이는 건지 한번 보자. 자, 여기에 3,5가 있다라고 치고 여기 5,2가 있다라고 칩시다. 이때 이 삼각형의 넓이를 한번 구해 볼 건데, 자, 이걸 어떻게 구할 거냐? 우리가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썼던 방법대로 한번 좀 이용을 해 볼게요. 자, 이렇게 준다면 요 길이 5에다가 요 길이 5야. 전체 넓이 25죠. 자, 그때 요거 빈 것들 구해서 빼볼 거야. 여기 3이야. 3, 5, 15 해서 2분의 15고, 여기 2죠? 여기 5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2에다가 여기 3이니까 여기 3이 나와. 됐니? 두 개 더하면 8이야. 그럼 2분의 16 더하면 2분의 31을 빼는 거죠. 그래서 5라는 값은 이 전체 넓이가 25니까 요렇게 되거든? 그럼 2분의 얼마 나와 지금? 19. 자, 얘들 잘 봐. 이거 2분의 19를 잘 기억을 해 놓으세요. 쌤이 확인시켜 주려고 이러고 하는 거야. 그러면 보세요. 지금 점이 3개가 있는데 뭐랑 뭐가 있어? 0,0과 3,5랑 5,2가 있지. 이거 공식 그대로 쓸 거야. 넓이 S는 2분의 1의 절대값에다가 뭐 신경 쓰지 마세요. 외항, 내항의 곱의 차라고 생각하면 돼. 2개 곱하면 얼마야? 25. 빼기 2개 곱하면 6. 요렇게 나와지겠죠. 19. 2분의 19.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잖아. 알고 있으면 굉장히 유용합니다. 많이 쓰이니까 알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쌤, 그러면 한 점이 원점이 아니라면 어떻게 하는 거죠? 원점이 아니라도 상관없어. 잘 봐. 쌤, 원점이 아니고 뭐 이런 삼각형이면 어쩌실 거예요? 평행 이동을 시키는 거야. 자, 얘를 이런 식으로 평행 이동시켜도 넓이는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뀐단 말이야. 그러면 한 점을 원점으로 이동시킨 만큼 다른 점도 다 무엇 해주겠다? 평행 이동시켜서 구해주면 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해서 그러한 식으로 문제를 한번 풀어주시면 더 쉽게 가줄 수 있을 겁니다. 됐지?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얘기해 주려고 하는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이 없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헤론의 공식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헤론의 공식은 중학교 때도 가끔 쌤들께서 알려주시는데요. 자, 이게 첫 번째 공식, 첫 번째 나중에 필기하고요. 두 번째로는 헤론의 공식. 헤론의 공식은 어떻게 쓰는 거냐? 삼각형이 있는데 세 변의 길이를 A, B, C라고 다 알고 있을 때 넓이 구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약속을 하고 갈 게 있는데 스몰 s라는 값이야. 스몰 s라는 값은 요 세 변을 더해서 반땡해 준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됐니? 일단 이걸 스몰 s라고 취급하고 이건 넓이 s야. 알겠죠? 넓이 구하는 공식은 루트 스몰 s에다가 스몰 s 마이너스 a, 스몰 s 마이너스 b, 스몰 s 마이너스 c 이렇게 계산을 하면 여러분들 이게 헤론의 공식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실제로 한번 계산해 볼게요. 봐봐. 우리 흔히 잘 알고 있는 6, 8, 10. 자, 이거 넓이 얼마예요? 6, 8에 48, 24라는 거 알고 있지? 자, 얘를 헤론의 공식 써볼게. 일단 스몰 s부터 정의해야 돼요. 세 변을 다 더해서 2로 나누는 거야. 24니까, 그치? 2로 나누면 스몰 s는 얼마?
12야. 그럼 넓이는 루트 스몰 s 한번 적어주고 됐죠? 그 다음에 스몰 s에서 변 하나씩 빼버리는 거야. 자, 12에서 10 빼면 얼마니? 2. 12에서 8 빼면 얼마야? 12에서 6 빼면 6. 요렇게 이제 나와지거든. 됐어? 자, 그럼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자, 얘가 2 곱하기 6이죠. 그럼 2가 하나 나가죠. 6도 하나 나가죠. 이거 나가면 2지. 넓이 얼마 나와? 24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됐니? 자, 이거는 지금 유도 못 합니다. 우리가 이제 배우지 않은 내용을 가지고 유도를 하거든요. 알 필요 없고, 자, 우리가 여력이 된다면, 여유가 된다면, 이것까지 여러분 잘 알고 있으면 꽤 괜찮을 거예요. 아시겠죠? 오케이. 자, 해서, 자, 여러분들 잠깐 멈춰 놓고요. 요거 필기한 다음에 자체 방정식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필기 잘 해주셨죠? 방금 공식 중요하니까 정말 잘 한번 써보도록 하고요. 자, 이어서 이제 마지막 개념입니다. 자치의 방정식이라는 건데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게 도형 파트란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도형이라고 한다면 직선 같은 경우에는 점들이 이렇게 무수히 많이 딱 찍히면서 선으로 연결이 되고, 그치? 직선이 나와지는 거잖아. 다음 시간 가면 이제 원의 방정식을 배우게 될 거예요. 그런 원도 이제 점들이 이렇게 무수히 많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원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점의 자치가 도형이 되는 거야. 어떤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점의 자치. 자, 자치의 방정식 구하는 방법인데 이건 약간 이제 난이도 있는 형태에서 문제가 이제 나와지는 거고요. 뭐 직선이냐 단순한 원이나 그게 아니라 다른 이제 응용되는 꼴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나왔을 때는 구하자고 하는 그런 점을 일단 P점으로 잡아주세요. X, Y라고 잡아주시고요. 되게 어이없겠지만 그냥 약간 활용 문제 푸는 거랑 비슷합니다. X, Y라고 잡고 이 X랑 Y에 대한 관계식이 어떻게 나와지는지를 여러분들이 캐치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그 문제에 따라서 그 나와 있는 조건에 따라서 알맞은 관계식을 세워주면 됩니다. 이게 자치 구하는 방법이에요. 뭐 더 이상 이제 얘기를 해줄 수는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 RPM 문제 풀다 보면은 또 그런 게 이제 나와질 건데 그때 가서 한번 다뤄보도록 할 거고요. 자, 그러면 이걸 갑자기 왜 얘기를 하냐? 지금 이제 직선이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거야. 직선이 마무리가 되는데 직선을 얘기해 줄 수 있는 자체가 두 가지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지금 여기 적어 놓은 두 개. 그리고 이제 원 가서도 대표적으로 한 가지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너무 자주 나온 내용이기 때문에 자치를 여기서 이제 다루게 되는 겁니다. 자, 첫 번째로 자, 요거 한번 읽어 봅시다. 두 정점. 그러니까 점이에요. 움직이지 않는 점. A, B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이 어떻게 찍혀지는가? 얘는 쌤이 일단 단도직입적으로 적을게요. 얘는 뭐냐면 선분 AB의 수직 이등 분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지난 시간에 했던 거잖아. 선분 AB의 수직 이등분선을 이렇게 다 따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문제에서 선분 AB의 수직 이등분선을 구하라고 얘기가 안 나오고 여기 있는 점 AB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의 방정식을 구해보시오라고 한다면 그게 바로 선분 AB의 수직 이등분선이라고 눈치채셔야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 선분 AB를 쌤이 한번 나타내 볼게요. 뭐 이렇게 둡시다. 그때 수직 이등분선 충분히 이렇게 그어낼 수 있죠. 오케이? 자, 이랬을 때 이 수직 이등분선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이 A, B로부터 어떤 거리에 있다? 같은 거리에 있다. 실제로 만족하는지 한번 봐주세요. 봐봐. 여기 있는 이 점. A로부터의 거리랑 B로부터의 거리랑 같아 달라? 같은 거야. 왜냐면 이게 이제 수직 이등분선이었잖아.
이렇게 이제 선을 긋는다면 삼각형 두 개가 나오는데 이게 합동이 된다는 걸 여러분 충분히 눈치챌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당연히 이 길이랑 이 길이랑 뭐 하겠니? 같은 거야. 자, 그 다음에 점을 여기 줘봐봐. 여기 주더라도 여기부터 여기까지 거리랑 여기부터 여기까지 거리랑 뭐 합니까? 같은 거야. 점을 여기 줬을 때 이 길이랑 이 길이랑 어떤 거야? 같은 거야.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문장, 이게 바로 선분 AB의 수직 이등분선이다 라는 것도 눈치채셨으면 좋겠습니다. 됐지? 자, 그래서 요거는 지난 시간에 이제 다뤘던 내용이니까 뭐 자세한 예를 들진 않을 거고요. 이제 마지막 남은 이 자취. 자, 두 직선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의 자취. 얘는 뭐냐? 적을게요.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이등분선입니다. 자,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이등분선. 이런 거예요. 직선이 두 개가 이렇게 있어. 이때 두 직선이 이루는 이 각 있죠. 요 각을 뭐 해주는 선? 2등분 해주는 선. 자, 봐봐. 쌤이 2등분을 한번 쭉 해볼게요. 이렇게 2등분했어. 이때 이 2등분하는 선 위에 있는 점들이 모든 점들이 두 직선에서 어떤 거리에 있다? 같은 거리에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자, 봐봐. 요 점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가 요거죠. 빨간색 길이지. 요 직선에서 여기까지 거리가 빨간색 길이지. 얘네가 서로 어떻다 이거야? 같다 이거야. 여러분 이거 중학교 2학년 때 합동 배웠을 때 충분히 유도 다 해봤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그은 길이랑 이렇게 그은 길이랑 다 같은 거야. 되겠지? 그래서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할 때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걸 이용을 하는 거예요. 내가 각의 이등분선의 방정식을 구하고 싶다. 그럼 여기 있는 이 어떤 한 점을 P라고 잡고 X, Y라고 해줍니다. 이때 자, 두 직선으로부터 어떤 거리에 있는 거야, 특징이? 같은 거리에 있으니까 이 P점으로부터 얘까지의 거리를 구해주고, 오케이? 그 다음에 이 P점으로부터 이 직선 사이까지를 구해줘서 얘네가 서로 무엇하다? 같다라고 식을 놓고 방정식을 찾아가는 거예요. 되겠니? 그래서 이제 뒤에 가서, 필수예제 가서 한번 좀 풀어볼 테니까 여러분들 또 정리 한번 좀 해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 지금 여기부터 요거까지 해가지고 여러분 다 적어 주셔야 돼요. 그림은 뭐 딱히 안 그리셔도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자, 정리하고 뒤에 예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예제 14번, 15번 같이 풀어봅시다. 14번 갑니다. 얘는 좀 쉬워요. 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2일 때 K값을 구해보시오. 자, 하나 주의할 점은 여러분들 그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 그 복잡한 와중에 이 직선의 식이 뭐로 표현이 되어 있어야 쓸 수 있었냐면 일반형으로 쓰여 있어야 쓸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정리를 해야 되겠죠? 양변에 4를 곱하자. 4y는 3x 플러스 2k. 자, y를 이항을 시킬게요. 그러면 식이 이렇게 되겠죠? 자, 우리는 요것과 여기 있는 식을 통해서 거리를 잡아볼 거야. 자, 거리 구합니다. 루트. 자, x의 개수, y의 개수를 각각 제곱해서 더해요. 이제 이쯤 되면 3, 4 해서 5 이렇게 눈치챌 수도 있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절대값이 들어가는데 x 좌표랑 x의 개수를 곱해요. y 좌표랑 y의 개수를 곱하세요. 거기에다 상수항을 더합시다. 됐니? 얘가 2라는 거야. 오케이? 자, 마무리 할게요. 저 절대값 안에는 2k-6이 들어가 있는 거고 얘 5니까 계산하면 10. 그럼 2k-6은 10 또는 얼마? 마이너스 10 이렇게 나와지겠죠? 자, 암산합니다. 넘어가면 16, k는 8 또는 넘어가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이렇게 이제 나와질 거야. 자, 문제에서
K값의 합을 구하시오라고 했으니까 두 개 더하면 6 이렇게 풀 수 있습니다. 자, 뒤로 넘어가 볼게요. 넘어가서 15번 바로 풀겠습니다. 자, 문제 보자. 여기 직선이 두 개 나와 있는데 얘네가 뭐 평행하다라고 문제에서 또 알려줬고 실제로도 평행한 거 확인이 됩니다. 근데 얘네 사이에 거리가 주어져 있어. 자, 아까 쌤이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할 수 있다라고 했었죠. 한 직선 위에 한 점을 잡고 그 점과 다른 직선 사이에 뭘 구해준다? 거리를 구해주면 된다. 알겠니? 자, 여기 위에 있는 한 점을 잡자. 식이 완벽하게 나와 있으니까 뭐 x값에 0을 넣어봐. 아니면 뭐 여러분 취향 차이인데 y값에 0을 넣어도 됩니다. 여기 y에 0 넣으면 x가 분수로 나와지니까 좀 귀찮거든. 그래서 여기 위의 점 한 점을 x에다 0 넣으면 y값은 5가 나와지. 그럼 얘랑 얘 사이의 거리가 이거라는 거야. 됐지? 자, 식 바로 세웁니다. 루트 제곱하면 4 제곱하면 1. 자, 여긴 절대값 들어갈 거야. 이거 빵! 그치? 마이너스 5 플러스 k. 얘가 2루트 5. 자, k-5의 절대값이 요거 루트 5잖아. 양변 루트 5 곱하면 10. k-5는 10 또는 마이너스 10. k는 15 또는 얼마? 마이너스 5 해서 이렇게 두 개가 나와지겠습니다. 어려운 거 없죠? 자, 바로 문제 16번 넘어갈게요. 자, 다음 16번 같이 풀어봅시다. 자, 요번에는 문제는 되게 단순해요. 여기 있는 점 3개를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시오. 아까 쌤이 넓이 관련된 방법 공식도 알려주고 몇 개 해줬잖아. 일단 뭐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뭐 정석적인 방법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면 아까 외웠던 공식을 한번 써봅시다. 어떤 삼각형이 있을 때 평행 이동해도 넓이는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 그러니까 요 점 중에서 하나를 이동을 시키는 거야. 뭐 그냥 A를 이동을 시키자. 그러면 0,0으로 만들었다라는 건 X축으로 마이너스 2, Y축으로도 마이너스 5 이렇게 이동한 거야. 그럼 남은 것들도 다 그렇게 이동을 시켜야 되겠죠. 자, 빼기 2 하면 마이너스 5, 빼기 5 하면 마이너스 3, 빼기 2 하면 마이너스 1, 빼기 5 하면 마이너스 9. 그러면 이 꼭지점을 가지는 삼각형과 넓이는 똑같게 나올 거야. 자, 아까 외웠던 거 2분의 1 절대값 외항 곱하세요. 얼마니? 45. 내항 곱하세요. 얼마야? 3. 이것의 차. 됐니? 42고 2로 나누면 21. 이렇게 나오니까 답 거기 바로 있죠. 되셨나요? 자, 이 풀이는 여러분 책에 없습니다. 이걸 이제 여러분 나중에 좀 적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일단 그래도 우리 정석적으로 한번 또 풀어봐야 되니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봐봐. 삼각형이 있어요. 그냥 좌표평면에 이제 놔두는 거지만 그냥 우리가 점이 그 정확하게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반듯하게 한번 그려볼게요. 밑변을 그냥 이렇게 BC로 잡아봅시다. 여러분들 BC의 길이 못 구하는 건 아니잖아요. 자, 얘 거리, 점과 점 사이의 거리. 자, 여기는 계산해서 갑시다. 마이너스 3과 1의 차는 4니까 얘랑 얘의 차는 6이니까 루트 52죠. 52는 얼마니? 2루트 13? 2루트 13 이렇게 이제 나와집니다. 됐죠? 맞지? 자, 그 다음에 해야 될 건 뭐냐면 높이인데 높이는 이제 A로부터 요 직선 사이에 뭐예요? 거리잖아. 근데 그 거리를 재려면 B점과 C점을 지나는 직방을 알아야 돼. 알겠니? 자, 이 직선의 방정식을 우리 구해보자고. 오케이? 얘랑 얘를 지나는 거니까 기울기부터 한번 끌어내보자. 기울기는 마이너스 3에서 1로 갔으니까 4 증가했고 2에서 마이너스 4로 갔으니까 마이너스 6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걸 기준점으로 잡고 이제 직선의 방정식을 한번 구해볼게요.
y-y1은 m 약분해서 이렇게 쓸 수 있지. x 플러스 x1. 자, 양면에 2를 곱하고 좀 정리를 해봅시다. 자, 쭉쭉 곱할게요. 좌변으로 다 이항을 시킬게요. 그러면 3x 플러스 2y 플러스 5는 0 요렇게 이제 나타낼 수 있을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직선의 방정식을 이제 구했으니까 요 점과의 거리를 찾아주면 되겠죠? 그럼 높이는 보통 h로 씁니다. 루트 제곱 9 더하기 4. 자, x 좌표랑 x 개수를 곱해주자. 6. 2랑 5 곱하면 10 더하기 5 요렇게 나와지겠죠. 루트 13분의 얼마니? 21이야. 굳이 유리화하지 마시고요. 아까 밑변이 얼마 나왔었니? 2루트 13 나왔고 곱하기 높이가 지금 루트 13분의 21. 삼각형 2분의 1. 약분 하면 깔끔하게 얼마 나옵니까? 21. 자, 아까 우리가 이제 구했던 요 값 그대로 나와지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이 기본적인 방법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면 이제 빈칸 채워 넣기 하거나 서술형에서 물어보면 이걸 적어야 되거든요.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마지막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17번 풀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이 두 직선에 대해서 두 직선이 이루는 각에 대한 이등분선의 방정식을 구해보시오라고 했어요. 자, 일단은 쌤이 그림으로 한번 표기를 해보겠습니다. 직선이 하나 있고 직선이 있어. 그럼 각이 여기 생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이때 이 각을 2등분해주는 지금 노란색 직선의 방정식이 궁금한 겁니다. 자, 이게 이제 각을 2등분해주는 그 점의 자치이기 때문에 자치 구하는 방법으로 한번 생각을 해주시고요. 아까 쌤이 설명을 했었는데 여기 위에 있는 한 점을 P라고 하고 X, Y라고 했을 때 여기서부터 이 직선 사이까지 거리나 여기부터 이 직선 사이까지 거리가 어떻다라는 거야. 같다라는 걸 이용을 해줄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X, Y와 얘 사이의 거리, X, Y와 얘 사이의 거리가 같다라는 식을 세울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얘랑 얘 사이의 거리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됐니? 자, 제곱해주면 얼마입니까? 루트 4 더하기 1분의 오케이? 그 다음에는 절대값인데 여기는 x 좌표가 그냥 x인 거야. 그거랑 이거 곱하지. 어떻게 돼? 2x. 여기는 y 좌표가 y예요. y랑 마이너스 1 곱하는 거야. 그 다음에 상수엔 빼는 거야. 조금 여러분들 나중에 많이 풀다 보면은 바로 식을 세울 수 있는데 거의 여기 있는 식이 그대로 들어가는 거야. 얘가 완전히 들어왔다라고 보는 건 아닙니다. 여기 있는 이 x랑 y를 적용을 해준 거기 때문에. 됐니? 나중에 이제 조금 센스가 생기면 바로 작성해도 상관없어요. 자, 이거랑 얘랑 이 밑에 있는 직선 사이까지 거리도 무엇해야 돼? 같은 거야. 루트. 자, 개수 제곱해봐. 1, 4. 그치? x랑 1 곱해. x. 플러스 2y 마이너스 1. 요렇게 이제 되는 거겠죠. 이게 바로 우리가 원하는 이 직선의 방정식인데, 자, 이걸 좀 정리를 해야 되겠죠? 정리합니다. 이게 둘 다 똑같이 루트 5니까 루트 5 없애주면 식이 이렇게 되거든요. 자, 여러분들 절대값 두 개 있을 때는 이거는 이제 배웠을 건데 절대값 두 개 있을 때는 둘 다 풀어주면서 한쪽에 뿔마 붙여주면 됐었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적용을 하면 둘 다 풀어줘. 2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은 여기가 그냥 그대로 나올 수도 있고요. 또는 2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에 여기다 뭐 달고 나올 수도 있다는 거야. 그렇지. 마이너스 그냥 싹 다 달아서 이렇게 쌤이 적어보겠습니다. 됐죠? 자, 이걸 끝까지 정리를 할게요. 이쪽으로 넘겨봅시다. x, 그치? 마이너스 3y는 0.
이렇게 나오고, 또는 3x 플러스 y 마이너스 2는 얼마? 0. 자, 요렇게 몇 개가 나와요, 지금? 아, 2개가 나오는데, 쌤, 이거 각의 이등분선이면 1개 아닙니까? 아니야, 잘 봐. 원래 두 직선이 만나면 요렇게 생기는 각도 있지만 여기 각도 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즉 이렇게 되는 직선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2개 나오는 겁니다, 당연히. 알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자, 그리고 포인트. 요런 형태에서 또 한 가지 또 너무 보고 갈게. 노란색 직선, 연두색 직선 보면 여러분들이 여기가 90도라는 거 인지할 수 있을 거야. 180도에서 반반씩 가져가기 때문에 90도인 건데, 실제로 확인할 수도 있어요. 봐봐. 수직으로 만나면 그 아까 쌤이 그 지난 시간 그 수직일 때 특징이 있었었죠. x의 개수랑 y의 개수의 곱의 합이 얼마다? 0이다라는 거. 1이랑 3 곱해. 마이너스 3이랑 1 곱해. 2개 더하면 0. 수직인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되겠니?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각의 이등분선의 방정식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여러분 필수의 이제 마지막인데, 쌤이 연습 문제에서 그래도 조금 살짝 난이도 있는 형태의 문제 하나만 딱 다뤄주고 오늘 수업 마무리할게요. 자, 여러분들 교재 289페이지에 307번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기 있는 한 문제만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쌤이 방법을 2가지를 제시를 할 거예요. 첫 번째는 그냥 딱 정석적인 방법. 그 다음에 2번째로는 어려운 문제로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풀 수 있는 방법이니까 한번 잘 들어봅시다. 자, 그냥 정말 간단하게 한번 가볼게요. 문제에서는 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FK라고 했어. 그때 그 FK의 최대값을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거 구하기 위해서 일단 여기 있는 이 식을 일반형꼴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x, y 상수항으로 정리를 할 거야. 요거 전개해서 x 있는 것들 묶어봐. 여기 1 있죠? 2kx니까 플러스 2k. 그 다음에 y 있는 거 묶어주세요. 여기 ky지? 마이너스 2y죠? 그 다음에 상수항은 마이너스 4밖에 없네? 되셨나요? 여기까지? 자, 이렇게 됐을 때 얘랑 얘 사이 거리 구할 겁니다. 근데 그걸 FK라고 했거든요. 자, 바로 적을게. FK는 거리야. 자, 루트 x의 개수를 무엇해줘? 제곱해주고. 됐니? y의 개수도 제곱해줍니다. 그 다음에 위에는 절대값 들어가서 계산이 되는데 1이랑 이거 곱하죠. 1 플러스 2k. 마이너스 2랑 얘 곱하는 거야? 마이너스 2k 플러스 4. 뒤에 마이너스 4. 이렇게 나오거든. 자, 분모 분자 얼추 정리되는 데까지 한번 써볼게요. 루트 4k제곱 k제곱이니까 5k제곱. 여기 4k 마이너스 4k니까 없어져요. 그리고 1, 4니까 5.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리고 분자는 제법 간단해져. 없어지고 없어져. 얼마 남니? 1이야.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이렇게 쉽게 나온 형태라서 여러분들 문제를 풀 수도 있는 건데요. 이거에 대한 무슨 값을 구하라고 했냐면 최대값을 구하랬어. 분수값이 최대가 되려면 분모는 가장 작아야 되겠죠. 됐니? 분수값 자체가 크려면 분모가 작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분모가 루트 빼고 본다면 2차식이고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로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 그럼 꼭지점일 때를 생각해주면 돼. K가 얼마일 때 최소값 얼마 나와요? K가 0일 때. 알겠지? 됐니? K가 0일 때 최소값 얼마 나온다? 5가 나온다라고 볼 수 있어요. 따라서 최대값은 루트 5분의 1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되겠어? 뭐 유리화해서 이제 적어주면 되는 거고.
오케이? 자, 근데 이게 이제 가장 정석적인 방법인데 쌤이랑 요렇게도 한번 살펴보자고. 지지난 시간에 정점을 지나는 직선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러니까 직선이 있는데 어떤 미지수가 끼어 있더라도 얻을 수 있는 힌트가 있었어. 그치? 자, 이 직선 보세요. K값 있지? K값 있는데 마침 K에 대해서 정리가 돼 있잖아. K에 대해서 이제 묶어져 있는 얘랑 없는 얘. 됐지? 그럼 이걸 본다면 얘가 항상 어떤 점을 지나는지 알 수 있을 거야. 됐니? 자, 그걸 계산을 해볼게요. x-2y-4는 0과 2x 플러스 y는 0의 교점을 지나지? 그치? 자, 요거 연립을 하겠습니다. y 대신에 마이너스 2x 넣자. 마이너스 2x 넣고, 그리고 5x 마이너스 4는 0 이렇게 되겠지? x는 그러면 5분의 4. 그럼 얘가 항상 5분의 4, 마이너스 5분의 얼마? 8을 지난다 라고 봐줄 수 있어요. 됐니? 자, 이거는 근데 여기 좀 복잡하게 나온 꼴이야. 딴 건 조금 더 수월하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걸 왜 하는 거냐면 얘가 요것을 지나는 직선이거든. 자, 쌤이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이걸 이해를 잘하면 마지막 결론은 딱 이거밖에 안 돼. 결론부터 얘기를 해준다면 얘와 얘 사이의 거리가 답이야. 오케이? 얘랑 얘 사이의 거리가 최대값입니다. 됐죠? 그게 왜 그렇게 되냐? 1, 마이너스 2, 1, 마이너스 2 요 점을 지나고 그 다음에 5분의 4, 마이너스 5분의 8면 한 요 정도 점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알겠죠? 자, 지금 요 점에서부터 요 점을 지나는 직선의 거리의 최대값을 구하는 거거든? 자,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쌤 나타내 볼게요. 요 점을 지나는 직선이라고 해서 요렇게 그어봐봐. 그러면 선이 얘랑 얘 사이 거리가 이 녹색 선으로 나와지겠죠. 자, 그 다음에는 요 점을 지나는 직선으로 쌤이 선을 이렇게 그어볼게. 그러면 얘랑 이 점 사이 거리가 빨간색 선으로 그어지겠지. 됐니? 빨간색보다는 뭐가 좀 더 길어? 녹색이 더 길어. 지금 최대값을 구해야 되거든? 쌤이 살짝 틀어가지고 이런 자, 이런 식으로 그어볼게요. 그러면 얘랑 이 직선 사이까지 거리는 요렇게 되겠지, 그치? 뭐 조금 더 길어졌나? 그치? 근데 자, 봐봐. 쌤이 이때 아까 얘기를 했잖아. 얘랑 얘 사이의 거리가 바로 뭐가 된다고? 최대값이 된다고요? 됐지? 자, 저게 이제 최대값이 되는데 왜 최대냐면 얘랑 얘 사이의 거리를 쌤이 선으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이렇게. 됐어? 자, 이 파란색 길이가 여기 있는 녹색, 노란색, 빨간색보다는 무조건 뭐 합니까? 길어요. 직각삼각형에서 빗변에 해당되는 길이란 말이야, 얘가 지금. 그러니까 이 파란색 길이보다 남은 애들이 더 길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렇기 때문에 파란색 길이 자체가 거리가 되도록 하는 직선이 있으면 돼. 즉, 요 점으로부터 파란색 거리가 되려면 직선이 이렇게 있으면 되는 거야. 수직이 되도록 해서. 됐니? 그러니까 이런 상황일 때 가장 최대값이 나온다라고 볼 수 있어요. 어쨌든 이게 가장 길기 때문에 결론은 얘가 항상 지나는 점을 구한 다음에 마지막은 이거죠. 최대값은 여기 1, 마이너스 2와 저기 구한 5분의 4, 마이너스 5분의 8 사이의 뭐가 되는 거야? 거리가 되는 거야. 됐어요? 요걸 잘 이해를 한다면 문제 굉장히 쉽게 풀어갈 수 있습니다. 됐죠? 이해하는 건 좀 까다롭지만 문제 풀 때 너무 쉽게 접근할 수 있어. 실제로 답이 나와지는지 한번 보자. 자, 정말 마무리 계산. 얘랑 얘 차이의 갭이 5분의 1이죠? 제곱하면 25분의 1. 얘랑 얘 사이 갭은 5분의 2죠?
다음에 25분의 4야. 네. 그럼 요거 루트 5분의 1이지. 네. 루트 5분의 1이니까 얘랑 똑같다라는 거 볼 수 있습니다. 네. 되겠어요? 네. 자, 정리 한번 여러분들 해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수업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 내용 말고도 굉장히 이제 많은 내용들을 다뤘는데 정말 다 하나하나 중요한 내용들이니까요. 여러분들 강의 잘 보면서 복습해 주시고요. 자, 직선의 방정식 단어는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 지을게요. 고생 많았습니다.